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 학부대학에서 학술적 글쓰기를 담당하고 있는 이창우라고 합니다. 오늘 전공 보고서 작성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꼭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제일 먼저 보고서 주제 잡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주제 잡기, 조금 말이 애매한 것 같습니다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현안 문제 설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것이 자기가 쓰고자 하는 보고서의 내용인가를 결정하는 것이죠. 제일 먼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보고서 주제 잡기는 크게 세 가지를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모든 보고서의 내용이 자기 생각이라는 것을,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글이라는 것을 감안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주어진 과제 속에서 그래서 자기 생각을 발견하려고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것을 하나의 의문문으로 잘 써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각각 세 가지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모든 보고서의 내용이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왜 강조를 할까요? 너무 당연해 보이는 말로 들리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실제로 많은 학생들에게 글을 지도해 보면,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글을 쓸 때, 특히 전공 보고서를 학술적으로 쓸 때 많은 사람들은 불필요한 선입견, 잘못된 선입견에 얽매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뭔가 옳은 말을 해야 된다. 정확한 내용을 써야 한다라는 선입견입니다. 그래서 조금 강하게 말하면 보고서 쓰기가 정답을 찾는 문제에 대해서 정답을 찾아서 쓰는 글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얽매입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글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국어 시간에 쓰는 수필과 소설뿐만 아니라 보고서도 원래 그렇습니다. 문자라는 매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자기의 생각, 아주 추상적인 자기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보고서는, 그리고 모든 글이 자기의 내면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런 작업이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전히 의문문이 남을 겁니다. 자료조사 보고서, 이것도 어떻게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예, 이런 의문문이 남겠는데, 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역시 자기 생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자기가 찾은 자료를 자기 방식으로 정리해서 쓰는 것이 자료조사의 핵심입니다. 그렇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쓴다라고 한다면 정말 그것도 막연하게 되거든요. 특히 학술적으로 뭔가를 쓸 때는 학술적 초점, 자기가 연구하고자 하는 연구 주제에 초점이 있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말하자면 자기 주장과 근거, 조금 더 논리적으로 앞으로 가자면 현안 문제에 대한 자기 주장,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곧 역시 자기 생각을 중심으로 하는 보고서라는 이제 특징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모든 보고서가 자기 생각을 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창의적 사고와 표현이라는 범주 안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후에 그 보고서의 세부적인 내용을 쓰는 기술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게 될 겁니다. 자, 조금 더 구체화해 볼까요? 자, 보고서에서 여러분들은 보고서를 그냥 쓰지 않습니다. 교수님이 과제를 내주시죠. 자, 이것이 어떻게 자기 생각과 연관될까요? 자, 보고서를 쓸 때 자기 생각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주어진 과제 속에서 자기 생각을 발견함으로써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과제를 자기의 관심사와 연결시켜 보는 것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글로벌 업체의 실패 원인에 대해서 분석해 보라, 혹은 조사해 보라, 이런 과제가 주어졌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학생들이 보고서를 쓰기 위해서는 굉장히 막연하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때 이제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자기 관심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글을 쓰는 그 학생 여러분이 만약에 대중가요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대중가요와 글로벌 업체의 실패 원인은 굉장히 무관해 보입니다. 하지만 대중가요에 관심이 있으면 어떤 대중가요는 왜 흥행하고 어떤 대중가요는 왜 흥행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가 있게 되겠죠. 그와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글로벌 업체의 실패와 성공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원인을 분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비슷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대중가요가 글로벌 업체의 하나의 상품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관심 속에서 주제를 이제 구체화시켜 나갈 수가 있습니다. 혹은 흥미를 끄는 문제에 집중할 수도 있습니다. 주어진 과제의 여러 부분 중에서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출발해서 그 영역을 조금씩 넓혀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자기 관심 찾기에서 하나의 의문문으로 써보는 것입니다. 글을 쓸 때는 많은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르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의 머릿속에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생각들이 사실은 그 생각을 하는 그 사람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10분만 지나면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거의 대부분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자기 생각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생각을 특히 보고서 쓰기와 관련되어서 좀 좋은 생각이 있다라면 그것을 잡아서 고정을 시켜야지 자기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고서 쓰기에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어떻게 고정을 시킬까요? 문장으로 씀으로써 자기 생각을 종이 위에 고정을 시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돌아봤을 때 그래 내가 쓴 문장을 봄으로써 이것이 내 생각이었지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그것을 다듬음으로써 이제 보고서에 직접 쓰는 문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은 쓰지를 못합니다. 쓰려고 하면 망설이게 되죠. 왜 그럴까요? 제가 학생들을 지도해 볼 때 많은 학생들이 겪는 그 어려움의 핵심은 이겁니다. 한 번에 정확한 좋은 의문문을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전문적으로 글을 쓰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것을 잘 하지 못합니다. 학생 여러분들이 보고서 쓰기에 어려움을 겪어서 이 동영상을 보신다면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아무렇게나 쓰십시오. 생각나는 것을 아무렇게나. 잘못 쓰더라도 괜찮습니다. 무조건 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렵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지 않고 버티는 것입니다. 계속 좋은 생각이 떠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보고서 쓸 시간이 남지 않았을 때,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급하게 씁니다. 잘못된 좋지 않은 내용의 보고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무조건 쓰고 그것을 고치고 다듬고 다시 바꾸고 이렇게 나아가다 보면 나중에 점점 더 자기 생각을 잘 표현하는 그 문장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이것이 보고서 주제잡기에 있어서 가장 출발점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 이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쓰겠다라고 결정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제 이 내용을 좀 학술적으로 잘 쓰기 위해서 좀 다듬어야 됩니다. 어떻게 다듬냐 하면 세 가지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해결할 가치가 있는 수수께끼를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이때 선택을 한다는 것은 자기 머릿속에 떠오른 많은 생각들 중에 선택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그 해결할 가치가 있는 수수께끼를 찾기가 어려우면 쟁점이 되는 주제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혹은 쟁점이 되는 주제가 아닌 또 다른 새로운 것을 쓰고 싶으면 자신이 오랫동안 생각한 주제를 끄집어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기가 오랫동안 생각한 주제라면 그만큼 자기한테 가치가 있는 주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와 비슷한 많은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끌 만한 주제가 되기 마련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의미 있는 주제잡기에서 필요한 것은 이제 이렇게 저울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울에서 주제가 의미가 있으면 이것은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이게 저울이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반대로 해결하기 쉬우면 의미가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좋은 주제는 기술적으로 의미도 있고 해결도 잘 할 수 있어서 평행하게 되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무게가 있는 요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생각하시면 감을 잡기가 쉽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해결할 가치가 있는 수수께끼를 어떻게 선택을 할지 생각해 봅시다. 보고서에서는 사소하게라도 문제를 해결하기를 요구합니다. 자료 조사를 해라. 문제 해결과는 상관없어 보이죠? 하지만 그 연구 주제와 관련돼 있는 내용을, 잘 모르는 내용을 조사하는 것, 이것이 문제 해결하는 것의 한 부분입니다. 역시 문제 해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술적 보고서가, 역시 전공 보고서가 좋은 내용을 가지려면 해결할 가치가 있는 문제를 찾아야 됩니다. 해결할 가치가 있는 문제를 찾으려고 하면 이제 막상 심리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팁을 드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사소한 문제에 의미를 부여해 보는 것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친구와 어제 아주 심각하게 다투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기 생각에서 관심사를 찾아내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아무거나 자기한테 중요했던 문제를, 아주 사소한 문제라도 괜찮습니다. 끄집어내 보는 것입니다. 친구와 시비를 가지고 시비를 다투었던 문제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잘 기억한 다음에 일단 쓰면서, 글로 쓰면서 의미를 한번 부여해 봅니다. 친구와 약속을 지키는 문제를 가지고 다투었다라면 그것을 의미를 부여해 보면 나와 친구 사이에서 약속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과 모든 사람의 약속, 그래서 또 정치인의 약속, 이런 식으로 의미를 부여를 하자면 이제 사회 정의의 문제로까지 의미를 넓힐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아주 사소한 문제지만 심각하게 따진다라면 그거는 거기에는 굉장히 심각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문제가 들어있기 쉽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소 자신이 고민하던 문제에서 출발하는 것이 해결할 가치가 있는 문제를 찾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울에서 보시듯이 의미와 해결 가능성을 같이 증가를 시켜야 되는데, 의미를 먼저 크게 한 다음에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의미를 조금씩 줄여 나가는 것, 이것이 일반적으로 쉬운 방법이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이제 양자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되겠죠. 이제 이미 쟁점이 되는 주제를 살펴보는 것이 또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미 쟁점이 되는 주제를 살핀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따지고 있는 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조사만 하면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물론 예를 들면 안락사가 옳으냐 그러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따지고 있습니다. 해결도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어떤 수수께끼를 가지고 내가 전공 보고서를 써야 할까라는 이제 범위를 가지고 생각한다라면 많은 사람들이 이미 쟁점을 삼는 수수께끼를 끄집어낼 때 너무 사소한 수수께끼가 되지는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쟁점을 자기 관심사에 맞게 조금 바꿔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락사 찬성이냐 반대냐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오랫동안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해결 가능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여기에서 다시 자기 생각을 끄집어냅니다. 어떻게? 안락사에서 내가 흥미를 느끼는 부분을 찾아내보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환자가 얼마만큼 고통을 받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내 가지고 있는지, 혹은 진통제로서 안락사의 문제가 되는 많은 환자들이 진통제로서 이제 마약의 처방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인지, 혹은 실제로 안락사를 한다라면 문제가 되는 안락사는 사람을 죽이는 것인데 어떻게 죽이는 것일까? 거기에 대해서 호기심이 간다라면 그 문제, 이런 것에서부터 문제를 이제 구체화시켜서 조금씩 자기의 관심을 키워봅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쟁점들은 무엇이고 또 저 부분에 있어서의 쟁점들은 무엇인지를 찾아서 자기가 가장 관심이 가는 쟁점을 끄집어내서 과제의 범위 내에서도 전공 보고서의 주제를 삼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역시 자료조사, 한마디로 압축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쟁점들을 많이 찾아서 그 안에서 자기 생각
자기 관심에 맞는 것을 찾으려면 여러 자료 조사를 통해서, 많은 자료 조사를 통해서 여러 쟁점들을 놓고 자기 관심에 가장 맞는 것을 골라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역시 자료 조사가 필요합니다.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의 다른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이 오랫동안 생각하는 주제를 끄집어내는 것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료 조사와는 반대의 방법입니다. 자료 조사는 다른 사람의 관심사에서 내 관심사를 찾아내는 것이고, 자기가 오랫동안 생각한 주제를 끄집어내는 것은 내 관심사에서 다른 사람들도 공감할 만한 과제로 발전시키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다른 친구들과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를 짚어보는 것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친구들과 어떤 이야기를 했다고 칩시다.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왜 했을까요? 그것은 그 사람이 누가 시키지 않는데 그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스스로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글로 써보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에 대해서 친구들과 이야기했는지 의문문으로 써봐야 되겠죠. 써보고는 그 의문문이 아마도 굉장히 사소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예. 그렇지만 그 의문문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도 적용해보고 조금 더 과제에서 주어지는 진지하고 심각한 문제와 결부시켜서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의문문을 조금씩 수정해 나갑니다. 보고서 과제에 맞게 말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 관심사의 안경을 쓰고 과제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내가 친구랑 같이 따져서 많이 이야기한 주제가 역시 대기업에 어떻게 하면 취업을 할 수 있는가, 이 취업 문제를 가지고 생각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오늘 받은 보고서 과제는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양자는 굉장히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대기업에 취업하는 자기 관심사의 입장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를 본다라면 모든 대기업이 점점 더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를 중요한 사업 현안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늘고, 그렇다면 나는 대기업 취업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문제에 대한 전공 지식이나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지함으로써 취업에서 좀 자신을 특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갑자기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 문제가 자기랑 전혀 상관없는 문제였다가 자기에게 굉장히 피부에 와닿는 문제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때부터 하고 싶은 말도 많고 구체적인 의문문들이 따르기 시작합니다.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 기술적으로는 어떻게 줄이고, 또 각 기업들마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많이 했는지 적게 했는지를 어떤 식으로 판단하지? 이런 문제. 또 이런 판단들이 정말 공정한가? 신흥산업국가에서는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 나라에 불리하지 않은가? 갑자기 많은 생각들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오랫동안 생각한 주제를 끄집어내어서 과제에 맞춰서 발전시키는 것이 보고서 주제 잡기의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주제를 잡으면 이제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것의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문제를 구체화하고 또 문제를 제안하거나 해서 부분을 풀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이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것의 조금 더 다른 표현이 되겠습니다만 여전히 중심은 똑같습니다. 하나의 주제를 잡을 때 의미 있는 문제, 그 문제의 중요성도 크면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이 문제를 찾아내는 것이 보고서 주제 잡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중요한 문제를 내가 이 보고서에서 해결했어요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잘 해결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논리적인 것이고요. 또 학술적으로 조건을 잘 맞추는 것이 되겠습니다. 문제를 구체화하기는 이미 설명드렸던 것에 또 다른 표현이 되겠습니다만 자기가 어제 경험했던 것을 드는 것도 한 방법이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자기의 경험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또 문제에 좀 더 천착해서 생각해보고자 한다면 영화의 한 장면처럼 문제를 구체적으로 한번 그려봅시다. 예를 들어서 언론의 편파성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한다고 할 때 언론의 편파성 막연하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방송에서 뭐라고 했기 때문에 편파적이라고 말하는 것일까? 왜 이것이 편파적이라고 말하는 것일까? 하나씩 하나씩 생각해 봅니다. 그럼으로써 자기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말할지 초점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 초점을 잡는 과정에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 문제를 이렇게 구체화하다 보면 생각도 많이 하고 이제 써나가는 과정에서 메모도 많이 하게 됩니다. 예. 이것들이 다 헛수고처럼 보이겠지만 나중에 실제로 보고서 내용을 채우는데도 이 내용들이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또 구체화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자료를 조사하고 그 중에서 흥미있는 사례를 골라야 합니다. 그냥 혼자서 누워서 상상만으로는 구체화하는 것에 한계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문제를 구체화하면서 문제를 구체화했으면 또 문제를 제안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세계 물 부족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 보고서에서 조사를 하겠다. 아주 문제가 큽니다. 일반 대학생이 혼자서 보고서를 작성할 때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때 제대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세계의 물 부족 문제에 대해서 필요한 내용을 다 중요한 것을 조사를 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때 문제를 한정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세계 물 부족의 문제 중에서 2010년대 아시아의 현황, 만약 이것이 여전히 넓으면 더 줄일 수도 있습니다. 서울, 강북구의 현황, 아니면 최근 우리 최근 5년간의 현황 이런 식으로 줄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관점을 제한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세계 물 부족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여기서는 막연하죠. 세계 물 부족 문제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다 하면 관점이 제한됩니다. 정치적 영향, 경제적 영향, 문화적 영향 등등으로 관점을 제한할 수 있는데 이 관점 제한을 어떻게 할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관심사에서 접근해 가야 됩니다. 이렇게 문제를 제한을 하면 여전히 의미 있는 문제 중에서 문제가 줄어들면서 해결 가능성은 조금 더 커져서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이 이렇게 올라가기 쉽습니다. 문제의 부분을 풀기입니다. 역시 문제 제한하기와 약간 유사한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조금 달라지죠. 문제가 복잡하다면 여러 문제를 하나씩 풀어야 합니다. 실제로 그럴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아프리카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아니면 아프리카 빈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보고서를 쓴다. 자, 여기에 대해서 생각할 때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하려면 그 원인은 무엇이고 해결의 주체는 누구라고 가정하고 이때 어떤 가능한 대안들이 있는지를 따져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개를 한꺼번에 하나의 전공보고서에서 쓰려면 굉장히 방대한 내용에 굉장히 논리적으로 철저한 검증을 거쳐서 해결해야만이 좋은 보고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 과제로서 전공보고서 과제를 받았다면 원인과 해결의 주체 대안들 중에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누어질 수 있는데 나는 이 중에서 원인에 대해서만 1차적으로 논의를 한정해서 보고서를 쓰겠다라고 이제 주제를 한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한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단계를 나누어서 문제의 부분을 해결하는 것으로 한정하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최종적으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냐 하면 풀기 전에 문제를 가장 잘 설정하는 방법이 내가 해결할 수 있도록 문제를 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골라내는 것이죠. 그냥 한정한다고 하면 주관식의 문제처럼 막연한데 여러 가지로 문제를 한정해 놓고 그리고 또는 문제를 여러 가지로 나누어 놓고 그 중에서 내가 관심사에 맞거나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을 골라서 그 문제에 집중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빈곤의 문제를 위해서 원인 분석만을 논의할 수도 있고 만약에 자기가 아프리카 빈곤의 문제는 정부가 나서서 해야 돼. 각국의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되지만 사실은 이게 어렵기 때문에 시민단체 힘이 크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으면 해결의 주체에 초점을 맞춰서 한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고서의 주제 설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이 내용과 연관시켜서 이후로 보고서 내용 설정, 세부적인 내용들을 논리 정연하고 학술적으로 진행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다른 동영상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